근데 어제 대통령실 나온 인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향했지 않냐. 전형 수도 없이 했지. 친일파에다가 전향. 남로당으로. 예. 남로당에서 다시 아, 그러니까 전향 허구한 많이 날 했네. 전향했지. 허구한 날. 근데 홍범도 장군은 응. 다르지 않냐. 전향 안 하고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르다. 아이, 그래서 옛날에 예. 그 저 조조가 음.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자기 밑으로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놈을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맞다. 너 때문에 내가 전쟁을 이긴 건 맞는데 네. 넌 한 번 배신한 놈이니까 계속 배신할 거다. 아. 그래가지고 저 새끼 나가 참수해버려라. 네. 이러잖아. 조조의 그 관찰력이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하거든. 네. 아. 일관성이 없는 놈들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뭔 전향이야. 저기 뭐야 지 살려고 그때 남로당 그 명단 통째로 넘겨주고 지만 살았지. 네. 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 얘기를 잘 안 했던 역사 논쟁, 뭐 이념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이념을 들고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극우 유튜버 정권이다. 어. 그게 정부와 별개의 정보가 있다. 그림자 정부라고도 그림자 그랬고. 정부. 또 저기 그 저 뉴라이트에 포획된 네. 극우 유튜버들이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예. 행정 체계를 뒤흔드는 음. 배후 조직을 형성했다. 그래요. 예. 그 단적인 예로 네. 대통령이 위급하면 유튜브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나토 정상회의 네. 그 저 대통령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네. 그 전날 저녁에 뭐 했을까? 출국 전날 뭐 했죠? 만찬을 누구 하고 했을까? 극우 유튜버들 초청해서. 유튜버들과 만찬을 했다. 그때 양평 고속도로 처리 방향 잘못 받았지. 그리고 그랬을 그 거다. 건의대로 그대로 갔지. 네. 내가 훗날 요거는 밝힐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거 밝힐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정에 어떻게 보면은 조언자 역할 아니면은 어떤 뭔 조력자 조언자요? 배우지. 배우 역할을 네. 그런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기에다 주술가들까지 가세 하니까 완전히 뭐 가세. 한쪽은 무당 풍수 관상쟁이들이 대기하고 한쪽은 극우 유튜버들이 대기해가지고 양대축으로 가잖아. 양날개가 그 양날개. 그 좌우 양날개가 아니라 저기 무당 유튜버 양날개죠. 그거 무당 유튜버의 양날개로 날고 있다. 한쪽 날개만 꺾이면 저거 추락하지. 그래가지고 그 저 국민통합위원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가서 네. 뭐 좌우로 날개를 난다는데 예. 우리나라 진보는 그 좌측 날개가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쪽 날개 꺾어버리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게 섬뜩하다는 게 왜 그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영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뭐요? 어떤 영상이요? 그 전날 박은호 용병그룹 그 프리고진. 프리고진이 타고 가던 비행기에 어디선가 날라온 지대공 미사일이 한쪽 날개를 맞춰. 네.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한쪽 날개로 비실비실을 빙글빙글 돌다가 콕 쳐박대? 맞아요. 쭉 수직 낙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겨. 저렇게. 저렇게 되는 겨. 그래요. 윤 대통령이 한쪽 날개로 아니 날 그러니까 수 없어. 박은호 네. 용병그룹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제 이념 투쟁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 박정훈 대령 얘기도 저희가 이어서 군 얘기니까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은 경로했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네. 오마이TV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녹취 김정민 변호사가 그 김정민 변호사가 와서 녹취도 틀었고, 네. 그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서 담겼고.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도 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나오거든 이 얘기가. 네. 아예 똑같아. 내용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영장 실질 심사인데 박정훈 대령. 내가 그걸 이제 쭉 봤는데, 네. 근데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서야 내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 내가 저번에 일사단장 구하기가 왜 진행됐는가는 내가 이전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솔직히 말해서 나같이 정통한 소식통 봤어? 내가 이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해설을 많이 해드렸거든. 여기저기 방송 나가가지고.
근데 거의 틀린 거 없죠. 음. 대통령 얘기도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최초로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소리 가가지고. 네. 그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어. 어떻게 취재하셨냐고. 예. 그래서 뭐 취재했다. 음. 그리고 팩트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보다 내가 저 일주일을 앞서서 한 얘기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게 이제 퍼즐이 결정적 퍼즐이 하나 맞춰진 게 있어요. 이 사건이 최초부터 가졌던 의문은 이거예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는 걸 막는 게 왜 그렇게 급했을까? 경찰에 가서 뒤집어도 되는데. 그렇죠.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법에 따르면 수사 주체는 경찰이지. 맞아요. 해병대는 그거 인계서만 작성하는 예. 거거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어. 뭐요? 이게 대통령실 국방부가 왜 그렇게 급히 개입을 했느냐. 예. 이거였어요. 문제는 7월 30날. 음. 그날 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수사단장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실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갔더니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대변인하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전부 7명이 회의를 했겠죠. 그랬는데 군사보좌관도 배석했어. 군사보좌관이 뭐냐면은 비서실장이에요. 네. 연후부처로 얘기해요. 한 7명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국방장관이 수사단 보고를 받고 고생했다. 어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밝혔구나. 그러면서 옆에 전학규 대변인을 쳐다봐 장관이. 네. 국방부 대변인.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네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으니 국민들이 수사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아주 엄정하게 수사단이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 수사단이 건의한 대로 처리돼야 됩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만장일치네. 장관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딱 사인하고 이제 박 단장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 이렇게 해서 격려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 순간에 네. 근데 해병대 사령관하고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다른 분들은 이제 나가도 된다. 이래가지고 군사보좌관하고 박대령이 이제 밖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고 네. 나머지는 갔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15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장관과?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이 네. 둘이서만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국방위에서 딱 잡아떼고 장관 해병대 사령관이 안 밝히는데 내용은 이거였어. 뭐요? 일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찰에 넘어갈 때 네. 지금 대변인한테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해놨는데 언론에다가 일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 이첩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일사단장이 직무 지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직을 네. 그때 뭐 직무배제라고도 했고 네. 보직해임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상회한 거지. 그랬는데 이거는 사전에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온 거야. 해병대 사령관은. 네. 그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원스타가 있어요. 거기를 일사단장 직무대리로 했으면 한다. 그런데 합참 의장이 반대하네. 내 참모 왜 빼가? 그럴 수 있죠. 아예 안 돼. 그래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또 한 명이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이 있어. 예.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 실장은 해사 46기고 부사령관은 47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1년 후배야. 그러니까 많이 어려지는 거야. 그냥 일사단장보다 한참 어리게 되는 거거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급적 위기수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47기로 해서 이 사람이 직무 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미 후임자 논의까지 다 했단 거야. 야, 후임자 논의까지. 빼박이네, 빼박. 예. 그러니까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요 사실은 싹 빼고 네.
저기 이종석 국방장, 난 저렇게 얼빠진 장관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저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가 궁금해 나는. 어. 완전히 장관다운 게 아니라 어디 갓 입대한 훈련병 같이 예. 하고 무슨 낑낑대고 맨날 거짓말하고. 결제도 확신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 논란이 얘기를 한 됐죠.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아니 후임자까지 다 이렇게 정하고 할 때쯤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미 방침이 섰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성급 인사는 대통령 제가 사항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네. 이 회의가 끝나면은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돼요. 아. 그게 이첩을 결재받는 게 아니라 네. 일사단장 보직해임과 후임자 그 지명에 대한 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문제 때문에라도. 요건 또 어제 대통령실이 나와서 그런 사실 없다고 딱 잡았대네. 네, 뭐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뭉개기로 간 거거든. 어. 저 이제 전부 다 나중에 저 전부 구속감이야. 저. 이거 밝혀지면 어떻게 하는지. 이건 나중에 서해 동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잡혀갈 거야 이제. 어쨌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제 아주 저기 아주 근데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죠. 이게. 결제까지 끝났는데 진짜.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튿날이 출국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할까 이걸 해병대 사령관하고 깊이 논의하다가 아마 대통령 재가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장하면은 비대면 결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날 저녁부터 이제 수사 자료를 대통령실에서 달라 그러면서 황급히 이제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31일 날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날 법무관리관이 5번 내지 6번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용산이 비상이 걸린 건데 뭘 막으려고 했냐면 보직 해임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아, 보직 해임을 그게 급한 거지. 막으려고 그랬다. 일사단장 보직 해임을 막으려고. 그래서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된 거고. 취소되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31일 날. 그게 한 뭐 12시쯤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국방장관한테 아니, 이렇게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사단을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네. 뭐 듣자 하니 원스타한테 직무대리 시킨다는데 그게 말이 돼? 현장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딱딱 묻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듣던 말인데. 그 얘기 또 한 거요. 이태원 참사 때. 참. 그러니까 반복이 장관이 되고 있군요. 한 소리 듣고나 혼비백산이 돼서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경찰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보직. 일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막으려고 그런 거라니까. 네. 일사단장의 보직을 날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상위 계급으로 진출 대상에서 그렇죠. 탈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 안 돼. 앞길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직 해임의 책임을 묻고 네. 오히려 상위 계급으로 3스타를 진급시킨다? 있을 수 없는 그렇지. 일이거든요. 네. 음. 그런 또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해병대 사령관 시키려는 거요. 일사단장을. 이렇게까지 됐는데 사령관 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경찰에 압력 넣어가지고 일단 수사부터 맡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시키기가 쉽지는 않지. 근데 또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기는 부리지. 절대 여론에 굴복 안 하는 정부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졸지에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 나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국방장관이 답변을 하려니까 뭐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일단 우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었다 결제할 때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용산하고 또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또 폭탄 발언을 한단 말이야. 국방의 장관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전화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사계획서도 안보실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수사계획서는 이제 7월 20일경에 그러니까 19일 날 최수근 상병이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20날부터 수사계획서 요구가 들어왔다니까 이 얘기는 안보실이 다 들여다보고 다 관여하려고 했던 건데 박정원 대령이 버티고 자료를 안 주니까
뭐 잘 되겠지 하고 있다가 음. 7월 30날 그걸 장관이 결재했다는 소리를 듣고 용산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화를 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이거 알리바이를 잘라 그러니까 이런 뭐 수사 계획 써달라 했다 장관은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해병 저뭐 임종덕 2차장이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줬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없거든. 모른다, 이제 모른다. 뭐 계속 튀어나오다가 네. 이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럼 너 결제는 왜 안겨? 그러니까 아니 그냥 확신 없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하겠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환장하겠네. 보이는데. 야, 이거 좀 얘기가 이렇게 블랙홈이다, 된 거거든 블랙홈이지. 이게. 예. 이거는 뭐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다 밝혀져. 이거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용산이 크게 착각한 거는 국방부에 외압을 행사하면서 네. 야 해병대 그 자식 말 안 듣는다며 잡아 쳐넣어버려 이러면서 이번 기회에 군사경찰 손 좀 봐. 지금 군사경찰 길들이기에 들어간 건데 그 전부터 이미 네. 지금 군사경찰 인원 감축안이 검토 중에 있어요. 300명 정도. 거기에다가 저기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군사경찰 자체 폭파작전이 들어갔다니까. 폭파작전이 말 안 들으니까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전부 박정훈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병대뿐만 아니라 예. 전군의 군사경찰 전체가 그래요. 긴장해가지고 아주 박정훈 대령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이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지. 이 프레임을. 이건 뭐 저희가 뒤에 방송에서도 또 조성식의 어퍼컷에서 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거기서 이제 녹취록이 나올 겁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이어서 봐주시고요. 네. 김종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왜 그럴 되지.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고